이거 풀이 좀 먼저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일단은 대명중 작년 건데요. 작년 기출인데, 전체를 쭉 봤을 때는 막 쓱쓱 풀렸을 거예요. 근데 함정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명중이 약간 스타일이 약간 이렇죠. 그래서 좀 많이 점수 이번에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자, 일단은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첫 페이지 같이 볼까요? 오답 교정 해봤니? 할 시간 조금 있었죠.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xy가 양의 정수일 때 x 더하기 2y는 7이 참여되게 하는 순서상 얘네 부정방정식으로 대입해보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y에다가 먼저 1부터 넣어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y에다 1 넣으면 x는 5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답 나와야 되죠? 하나씩 다시 넣어봐요. 질문 아니죠 이건. 그 다음에 2번 괜찮아요? 2, 3, 4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괜찮아요? 자, 그래서 활용 문제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활용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오히려 어렵게 나오면요 함수에서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뭐 가끔씩 활용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는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활용 문제는 적당히 딱 이제 파악하고 상황 파악하고 식 적당히 세울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 2, 3, 4는 일단 괜찮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 6, 7, 8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 틀렸어요? 한번 봐봐요. 5, 6, 7, 8 틀린 거야? 맞은 거야? 이거 틀린 거야? 한 개? 아래 거 모든 별 인형이 있는 오른쪽 거. 자, 6번 보시면요. 전체 학생이 33명인 학급에서 모든별 활동을 위해 모둠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 4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5명이 한 조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전체 7개의 모둠이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러면 4개짜리 모둠을 X개 이렇게 만들고요. 5개짜리 모둠을 Y개 이렇게 놓으면 X 더하기 Y는 총 7모둠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X 더하기 Y는 7. 그러면 우리 X 모둠은 한 명당 4명이잖아요. 그럼 4X가 되고 5Y가 돼서 합치면 33 전체 학생 수가 딱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식 세우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상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괜찮나요? 오히려 7번이 더 어렸을 때 6번은 실수 같죠? 실수인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8번은요. 함수 요건이요. 함수 요건은요. x 하나의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안 나오거나 2개 이상의 값이 나오면 탈락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 나왔을 때는요. 세로선 그어보세요. 이렇게 세로선을 아무데나 그려봐. 다 그려봐. 그럼 여기서 그래프랑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거 찾아봐. 4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한 점에서 만나. 근데 4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리면요. 한 직선당 2개에서 만나죠. 그러면은 x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2개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함수의 요건에 위배가 돼요. 맞아? 그래서 8번은 4번이 답이죠. 이게 됐을까요? 그래서 함수 모양 그래프 찾는 거는 무조건 세로선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1, 2, 3, 5번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림 이상해도. 그래서 4번이었다. 자, 다음. 자, 9번도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말 문제, 겁나 이제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없으면 틀리는 문제를 이렇게 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9번. y가 x의 함수인 것을 m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함수 요건만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m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n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개수 세는 거야. 자,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자, 반비례 관계래요. 반비례 관계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그렇죠? 그러면요. x 하나 넣으면요. 이렇게 선 그으면요. 하나씩 다 나오죠. 2개 이상 만나는 거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선 그으면 만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얘를 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 y는 x분의 10이라는 거에 대해서 x 자체를 0이 아니라고 배정을 해놨으니까 x에 0 넣지 마 이런 얘기야.
그럼 x에 0 넣을 수도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넣을 수 있는 것 대상으로 되는 거야. 1을 넣으면 10 나오고요. 2 넣으면 5 나오고요. 뭐 3 넣으면 뭐 3분의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함수 값을 갖는다.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m은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근데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죠. x가 분모로 가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m이 하나 추가. 자, 두 번째. 정 x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공식 기억나세요? 정 x각형의 대각선 개수 구하는 방법. 자, n각형일 때요. 대각선 구하는 방법은 자, n 빼기 3에다가 n을 곱하고 2로 나누는 게 대각선 공식이에요. 맞죠? 그럼 얘가 y는 2분의 자, n 대신에 우리 x 들어가야 되겠죠? 정 x각형이니까 x 빼기 3이야. 그럼 얘 2차 함수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자, 우리는 좀 더 유리한 게 2차식으로 구성된 함수도 함수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어. 왜? 공통수학까지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함수긴 함수인데 근데 1차 함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얘한테 하나 또 추가를 해주는 거야. 여기는 추가 못하죠. 자, 세 번째 갈게요. 자, 음의 정수 x보다 1만큼 큰 음의 정수 y래요. 그럼 세 번째 걸 보시면요. y라는 애는 x보다 1만큼 크다 이렇게 세워놓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수의 범위가 음의 정수만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개 넣었을 때 한 개 나왔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얘가 0이 돼버려요. 맞죠? x는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y값이 y도 음의 정수가 되었는데 얘는 사용 못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의 값을 넣었는데 y값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함수가 못 되는 건요. 하나의 x 하나에 대해서 y가 우르르 여러 개가 나오거나 아예 값이 안 나오면 걔는 함수의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추가를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 아마 이게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x에 대해서 함수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세 번째 게 안 됐죠. 상용이 되시죠? 읽어봐야 돼요. 자, 네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자, 그럼 얘는 식 세워보시면요. y는 x제곱 파이 되나요? 맞죠? 그럼 얘도 x에 대한 2차 식이야. 2차 함수죠. 함수는 돼요. 근데 1차는 아니죠. 그래서 얘 하나 추가되고 n은 추가 못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볼게요. 1000m를 x초 동안 일정하게 달린 속력이래요. 그럼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1000m는 속력이 x죠. 속력이 y죠. 그 다음에 시간이 x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y는 x분의 1000이죠. 만인가요? 1000인가요? 1000이죠. 반비례네요. 그럼 이 함수 되나요? x에다 0 넣어도 돼, 안 돼? 속력이 0인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함수가 하나 추가. 근데 1차 함수는 안 되죠. 분모에 x가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가요? 여섯 번째 거. 자, 2025년 7월 2일에 과학기술 기말고사를 응시한 대명중학교 2학년 X반 학생 번호를 Y라고 한대요. 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X에다가 3을 넣어봐봐. 그럼 우리 3반에서 기말고사 치는 학생 번호 2번 학생 치렀대요. 동시에 뭐 3번, 7번, 9번 학생이 치를 수도 있죠. 그렇죠? 한 학생이 한 명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3을 넣었더니 기말고사를 응시한 학생의 번호래요. 그 번호가 몇 개 나와? 번호의 개수도 아니죠. 학생의 수도 아니고 2번, 3번, 7번, 9번. X 하나 넣었더니 우르르 나오네. 이거 어렵죠? 뉘앙스가. 이렇게 나오면 참이야. 함수가 될 수 있어요. 3반 학생이 기말고사에 참여한 학생 수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4명이구나. 그럼 3을 넣었을 때 4가 나왔구나. 함수가 되는데 얘는 안 된다고. 3반을 넣었더니 우르르 나오네. 그럼 함수 요건에 어긋나요. 그럼 아예 아무것도 추가 못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한 개에 800원이 젤리 두 개와 500원짜리 쿠키를 x기래요. 그러면 800 곱하기 2 더하기 500x는 총 금액이 y니까 얘 1차 함수 되네요. 그러면 1차 함수는요, 함수에도 들어가고요. 1차 함수 추가해 주니까 얘는 5개, 얘는 1개가 돼서 2개를 곱하면 5가 되겠죠.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x 곱하기 이게 함수 n 곱하기 n과 m 곱하는 거죠. 이거 됐다 어렵죠? 이거 좀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나와.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괜찮죠? 이거 틀리면 안 돼. 틀린 사람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말문제 어렵죠? 자꾸 틀리죠 말문제. 같이 한번 해봐요. 11번 한번 다시 읽어봐. 제 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자, 우리 함수는 이제 함으로 귀중한 숫자를 귀중한 물건을 담는 걸 함이라고 불렀죠.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형성화시켜서 수학기호에서 상자 모양인 건 괄호고요. 그럼 우리 괄호 상자 안에 뭘 넣어요? x 값을 넣죠. 근데 우리 함수에 이름이 각각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펑션이라고 해서 머리 글자 f로 놓으면 얘가 함수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가 y값이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나타난 거다. 자, 1번 볼게요. 자,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 맞나요? 야, 이게 애매하다. 그쵸? 되게 애매해요. 이게 사실 선생님이 만든 문구야. 교과서에 없는 문구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함수, 1차 함수 맞죠? 그러면 얘는 어느 점을 잡아도 기울기는 일단 일정해. 기울기는 일정하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도 기울기는 일정하단 말이야. x 증가량에 y 증가량 이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요. 이런 것도 이제 직선이죠. 근데 얘는 그래도 1차 함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버려도 되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서 있는 거. 우리 얘는 기울기 없다라고 부르죠. 사실 얘는 기울기가 0이니까 얘도 일정한 건 맞아. 얘도 포함시켜도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생겨있는 건 우리 x는 피꼴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기울기는 우리 없다고 불러요. 맞죠? 근데 얘는 마침 그래도 1차 함수도 아니야. y가 있어야 돼. 함수가 되려면. 그렇죠? 그냥 아예 함수의 조건에도 못 들어가죠.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배제하고 1번 읽으시면 돼요. 그럼 1번은 참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1차 함수는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요. 근데 우리가 1차 함수가 아니라 직선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는 좀 논란이 생겨. 기울기가 없는데 일정한 게 말이 돼? 그래서 얘는 아마 거짓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무조건 있어야 돼. 자,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x 사라지면 안 되고 y도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무조건 얘가 살아있는 애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차 함수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한 게 맞아요. 굉장히 좀 헷갈리죠? 뭔가 답이 맞는 것 같아도 함부로 이제 동그라미 치면 좀 위험하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fx로 표현한다. 맞나요? 겁이 나죠, 좀? 겁 안 나요? 근데 좀 겁나는데? 실제 우리가 이게 실제 시험이야. 겁나요. 하나 체크 잘못하면 몇 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난단 말이야. 그거 선생님들이 알아요. 자, 그럼 우리 아까 기본 정의를 봤을 때 x 넣고 계산한 그 함수 전체 값을 fx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게 y랑 아예 똑같은 거야. 그럼 y도 함수값이라고 표현하고 fx 자체도 함수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도 정확하게 답이 맞아요. 맞죠? 틀린 거 없어요.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자, 3번 볼게요. 자, y는 fx 함수래요. 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y절편이라고 한다. 얘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을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아니라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예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떤 학교 시험에서는요, 야, x절편은 2,0이다 라고 해놓고요, 참거짓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 참이야 거짓이?
그 짓이에요? 야, 이거 분명히 100번 얘기했는데 좀 틀려온 학생들이 있어요. x 절편은 2,0이 아니라 2라고 쓰는 거예요. x 좌표만 쓰는 거예요. y 절편은 y만 쓰는 거니까. 3번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분명 계속 얘기했는데도 자꾸 이제 틀려오니까. 꼭 틀려오지 마세요, 여러분. 자, 4번. 함수 y는 fx에 대하여 x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함께 변하면서 오직 하나씩 정해진다. 뭔 말이죠?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함께 변하면서 오직 하나씩 정해진다. 얘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x값이 변함에 따라 1차. 근데 여기서요. y는 fx가 지금 1차 함수라는 조건은 없죠. 자, 그러면 얘는 왜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야, 우리 이거 특수한 경우 한번 생각해 봐요. y는 3f야. 이거 함수로 봐야 될까요? 이거 함수 된다 했었죠. x값 하나 넣으면 x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y는 0 곱하기 x가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x에다가 1 넣어요. y값 3 나오죠. x에다 2 넣죠. y가 3 나와요. x에다 4 넣어요. y 3 나오죠. 자, 얘도 함수인데 함수의 요건 충족시키는데 x의 값이 변하면서 y도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있었네? 그럼 반례 때문에 안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4번 틀린 말이야. 어렵죠? 듣다 어렵죠? 그래서 4번 잘 생각해 보세요. x값이 변하면서 y값이 안 변하는 애들도 있어요. 안 변하면서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애들도 있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참 어렵네요. 그죠? 자, 5번.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y값의 증가량에 대한 x값의 증가량의 비율을 기울기라고 한다. 그럼 지금 비율인데 누가 분모로 가요? 뭐뭐에 대한 붙은 게 y가 분모로 가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기본 정의 틀렸죠? 자, 기울기의 정의는 뭐니, 민채야? 기울기의 정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근데 그걸 반대로 했으니까 5번은 명확하게 틀렸죠? 답은 1번, 2번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장난질을 친 거죠. 12번 괜찮아요? 네, 10번 해야 돼? 해봐요. 자, 1차 함수 그래프 나와 있네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내용에서 밑줄 친 것만 옳은 것을 구하래요. 자, 우리 x절편, y절편이라는 건요. 그래프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그 점에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 값을 x절편을 찾으려면요.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y좌표는 무조건 0이니까 x절편 찾으려면 y도 0 넣어야 돼요. 그때 계산하면 x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절편은 뭐라고 써야 돼? 2,0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절편 땡땡하고 2라고 쓰거나 x는 2다. 이렇게까지는 허용을 해요.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자, y절편 구하려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에다가 y에다 0이 아니라 x에 0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y절편은 x값이 항상 0이요.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x절편을 구하기 위해 y에다 0을 대입하면 맞죠? 0을 대입하면 x는 2이므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 x절편은 x는 2다. 그래서 니은 디귿 참이야. 애매하죠, 얘도. 표현 방법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x절편 땡땡 2라고 써도 되고요. x절편 x는 2다. 이렇게 쓰는 것까지 허용을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신 때만 나오는 거야. 어차피 내신 아니면요.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결국 수능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13, 14, 15, 16 질문. 뭐 해볼까? 다 맞았어요? 맞았어? 실수로? 몇 번? 14번. 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봤을 때 이게 떠올랐나? 기울기 떠올랐죠? 일단 성공이야, 그래도. 그래서 기울기 떠올리시면 되는 건데, 자, 잘 읽어보면, 1참수 fx에 대해서 fa 빼기 fb, 얘가 y의 증가량 얘기하는 거 혹시 보일까? y의 증가량.
아니면은 A 빼기 B는 1대 5. 그럼 얘가 X의 증가량인 거 보이세요? 안 보여도 괜찮아. 우리 비례식 풀어 그냥. A 빼기 B는 5배의 FA 빼기 FB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중괄호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기울기를 만들려면요. 이 두 개를 분모로 보내야 돼. 양변에 A-B로 나누고요. 그럼 1, 5, A 빼기 B분의 FA 빼기 FB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양변에 5를 나눠서 좌변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B분의 5분의 1 이렇게 바뀌죠. 자, 이제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모양 보여야 되면 이 안쪽의 모양이랑 얘랑 똑같아야 되고요. 얘랑 같아야 돼요. 빼기 연결돼야 되고. 이 기울기 폼 꼭 기억하고 계세요. 더 지저분한 건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중2 내신이기 때문에 더 지저분한 건 저기 어디냐. 저기 미적분 할 때쯤 평균값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기억해놔. 정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이제 5분의 1이라는 걸 준 거예요. 자, 5분의 1 준 거고, 자, F2가 1이라는 건요. 얘가, 이 함수가 2,1 지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 알려줬고, 한 점 지난다는 걸 알려준 거야. 우리가 빨리 쓸 수 있는 게 x 빼기 2 더하기 1 이거 연습하라고 했었죠. 우리 계속 기출을 풀어보니까 이제 한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 여러 개 세워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등 과정에서 암기하는 거긴 한데 알아놓으시면 좋다고요. 아니 필수야 필수 사실. 대치동에서는요 필수야 필수. 얘는 플러스 5분의 4. 얘 빨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답은 1번.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 끄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괜찮아요? 야 15번 1차함수 활용 그러면 식 세우는 거 되게 어려워하죠? 결국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풀리긴 하는데요. 버벅거리시면 안 돼요. 15번 빨리 하는 방법 좀 알려줄까요? 자, 얘가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아니라고 눈치를 채셨으면은 1차함수 활용이라고 눈치채시고 y는 ax 더하기 b 그냥 일단 쓰고 시작해. 그러면 좀 더 쉬워요. 알겠죠? 그럼 x는 초기 대입하는 양이잖아요. 그럼 대입하는 게 고도, x가 의미하는 게 고도 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y는 온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줄 거야. 자, 0m일 때는 뭐가 된대요? 100도가 된대요. 그 다음에 1m 올라갈 때마다 일정하게 낮아진다. 고도가 1918일 때 y는 93도가 끓는 점이 된대요. A, B 연립하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좀 더 이제 센스 있게 한다고 치면요. y좌표는 100이잖아요. 여기다가 100 넣어주고 얘 두 개로 기울기를 바로 그냥 구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1차 함수로 봤을 때 0,100 있죠. 0,100과 1918.93을 지나는 점으로 보고 얘 두 개로 1차 함수씩 세우면 활용이 나와. 알겠어? 활용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거나 기울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울기 세우고 y좌표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거야. 결국에는 1차 함수씩 세우는 걸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서술형까지 대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요 822까지 나오니까 계산이 처음엔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약분까지 해서 좀 깔끔하게 나와요. 끝까지 멘탈 잡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괜찮나요? 헷갈리는 보기. 얘는 없죠? y좌표는 1, 0,1 y좌표 1번 맞아요 틀려요? 또 나오네요. 틀렸어요. 1번 틀린 거야. y좌표는 그냥 1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꾸 나오네. 두 번 연속 나오는 것도 처음 보네. 됐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좀 밀린 것 같네요. 그렇죠? 아래쪽에 17번이 있어요. 17번 괜찮아요? 17번 안 해도 돼요? 봐봐요. 17번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못 푼 거야? 시간이 없어서? 문제 못 봤어? 이게 앞쪽에 있던 거 못 봤구나. 민영이도? 잘못 봤어요? 17번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8, 19에서 질문. 괜찮아요?
18번 말 문제 괜찮나?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18번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 또 좀 특이하네요. 자, 18번에서 1차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래요. 두 개고요. 1번 기울기가 같은 두 1차함수 그래프는 평행하다. 맞아 틀려요? 상민아 맞을까 틀릴까? 기울기가 같은 두 1차함수는 평행해. 왜 틀려요? 그렇죠. 일치하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탈락이요. 2번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의 y절편은 음수이다. 이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이건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데 y절편이 왜 나와? 2번 탈락이고요. 3번 1차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그 1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우리 네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있어요. 3번 맞고. 4번 1차함수의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그 1차함수식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였죠. 기울기랑 y절편 알면 4번 맞고요. 5번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면 그 1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야, 5번 좀 그러네. 자, 5번 맞아요? 틀릴까요? 5번 생각해봐요. 1차함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좌표를 알면 그 1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 아닌가? 1차함수라고 해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1차함수 그래프 위의 기울기와 y절편 알면 그 1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3번 1차함수의 그래프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그 1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3, 4, 5 아닌가? 답이 4번, 5번이네요. x절편, y절편. 와, 이런 문제 있었구나.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릴 줄 알고 선생님 못 보고 왔는데 이 3번 보기 한번 볼게요. 자, 1차함수 그래프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보통은 해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 대단하네요. 이게 누가 냈나? 원점일 때는요 한 점밖에 사실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x절편도 0이고요 y절편도 0인 경우에는 한 점밖에 안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 찾을 수가 없네요. 이게 처음 보네요. 이런 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형광펜 좀 치러 놓을래요? 100표 쳐놓으세요. 3번 대명중 정말 대단하네요. 그쵸? 작년 거래는 작년 거. 그 24년도 기출까지는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거의 없었는데 정말 말문제로 그냥 겁나 틀리긴 하네요. 그 다음에 19번 괜찮아요? 넘어갈까? 넘어가시고요. 20번부터 23번까지 20번부터 23번까지 괜찮아요? 할까 말까? 뭐 하나 해? 뭐 틀렸어요? 24번 3번 또 없어요? 그냥 없어? 23번 자, 4개의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거는요 4개의 연립방정식이 전부 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지난다. 그럼 해가 모두 일치. 한 점을 그 해를 무조건 다 해로 갖는다. 얘기니까요. 결국에는 미지수 없는 거 2개 찾으세요. 맨 아래 2개. 미지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x 더하기 2y. 그 다음에는 2배 할까요? 그럼 6x 더하기 2y. 2 넘어가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5x는 15가 돼서 x는 3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3에다 넣으면 6 넘어가면 5 y는 2분의 5 잠깐만요. 8이니까 4네요. 그렇죠? 그러면 3,4가 공통해잖아요. 그럼 얘를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다 대입해도 다 참이 돼야 되는 거야. 결국엔 연립방정식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에 대입하면 3a 플러스 4가 7이어야 돼요. 그러면 a는 1이고요. 네, 두 번째 식에 대입해요. 3, 4, 12, 4, 2, 8, b. b는 22죠. 그래서 a, b 값, 답이 없네. 이거 문제 잘못됐나요? (23번에) 연립을 잘못했나? 2배 6 2y 마이너스 맞는데? 빼면 5x y 없어지고 마이너스 15구나. 미안해요. 계산 실수네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 넣으면은 14니까 y는 7이죠. 그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7이 7이니까 a는 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넣으면 3, 4, 12, 7이 14. 그러면 b는 2가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넘기시고요. 자, 24, 25. 야, 24번 괜찮아요? 맞았어? 야, 말문제 또 나오네요. 자, 또 가볼게요. 24번. 야, 대명중 이거 시험지 버리지 말고요. 말문제 항상 이제 캡처해가지고 읽어놓으세요. 알겠죠? 시험 전에 한번 쭉 읽어봐. 이것도 한번 모아서 자료 한번 만들어줄게요. 알겠죠? 말문제 틀릴 만한 거. 자, 좌표 평면 위에 직선과 관련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 일단은 직선이요. 1차 함수라고 안 나와 있어요. 직선이야, 직선. 자,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모든 종류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것들, 얘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한 얘도 직선이고요.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얘도 직선이야. 맞죠? 네 가지에서 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얘를 하나로 봐서 총 세 가지로 분류하셔도 돼요. 자, 기억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직선을 식으로 나타내면 y는 mx 더하기 n꼴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자, 보시면 n은 그냥 수래요. n은 수래. 자, 그러면 0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말고 얘를 볼 거야. 자, 얘도 직선이에요. 근데 얘는 x는 p꼴이잖아요. 그러면 얘 식을 나타내려면요, y가 없어져야 되는데 y 앞에 문자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y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양변에 뭐 0을 곱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놈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얘는 표현 가능하죠. m 자리에다가 0 넣어도 되잖아. 그럼 y는 뭐 n꼴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죽어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왜? y 앞에 개수가 없어서 문자로 나와야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야. 야, 이것도 어렵죠? 야, 니은. 자,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되게 간단한 게 얘네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여기서 가로에 하나 힌트가 있는데요.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a는 0이 아니어도 되고 b는 0이어도 돼요. 그리고 a는 0이도 되고 b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얘 세 개를 이렇게 말로 풀어서 쓴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없는 거는 a도 0인 동시에 b도 0인 거. 얘는 못 들어가죠.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b 0만 들어버렸어. 날라가죠. 그럼 ax는 c. 이 숫자 꼴이잖아요. 그럼 x는 q꼴, p꼴 되죠? 얘죠. 그럼 얘도 직선이 될 수 있어. 자, 근데 두 번째 가요. 자, a에다 0 넣으면 x 사라지고요. 그럼 얘는 y는 q꼴 이렇게 돼서 이 모양 직선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a도 0도 b도 0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x에 대한 1차 함수니까 무조건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직선 그려지니까 다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x도 0이고 이렇게 a도 0이고 b도 0이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떤 숫자만 딱 이렇게 남는 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미지수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얘는 그냥 식인 거지 함수로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 알겠어? 아니면은 c도 0일 때는요. 0은 0이니까 얘는 x가 뭐가 들어갔든 y가 뭐가 들어갔든 남은 등식이 참이야. 그러면요. 좌표평면이 어떻게 되냐면 영역으로 전체가 이렇게 색칠되는 영역 표시가 돼요. 옛날에 영역이 있었거든요. 공통수학에서 영역도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참이니까 모든 수가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0도 되고 1,1도 되고 이게 엄청 다 찍힌단 말이야. 영역으로 표시되시 직선으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를 빼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느낌 오시나요? 어렵죠? 그 다음에 디귿 가볼게요. 디귿 미지수가 두 개인 그래서 니은은 참이에요. 안 되는 거 배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A는 0도 B도 0도 아니래요. 1차함수의 그래프와 똑같다. 한번 변형시켰을 때요. 모양 똑같으면 얘는 변형시킨 그래프 똑같죠. 그래서 얘는 함수 형태로 바꾸려면요. y만 남기고 다 넘겨야 돼요.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양변에 b로 나눠주면 b분의 ax. 얘는 b분의 c.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프 그렸을 때도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만 다 틀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은 안 해도 되죠? 그냥 공식 써놓고요. 숫자 A와 B한테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질문할까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요. 26이랑 27. 26 해요? 26 복잡하네요? 27은 안 해도 되나요? 27 괜찮아? 좋아. 26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근데 좀 그릴 동안 읽어보세요. 그림이 좀 그래요. 조금 그림이 그런데 한번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AB와 CD의 길이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AB A고요. CD가 A인데 길이가 똑같대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정보를 이제 써놨대요. 자, 1, 2, 4번은 그래프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3번은 얘기가 없네요? 3번에 대한 얘기가 빠진 건가? 뭐야? 3번은 원점 지나야 될 것 같죠? 이게 함정 문제인가? 잠깐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요. 자, 1, 2번의 그래프는 이제 기울기가 각각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그래프는 기울기 1, 2의 그래프의 절대값과 똑같아요. 그럼 기울기가 4분의 1인 거고요. 얘는 3분의 2가 기울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점 A는 1번 그래프, B점은 3번 그래프, 뭐 CD 어디 위에 있는지 얘기한 거고요. 다섯 번째 갈게요. 자, 선분 AB와 CD는 축과 평행하며 그 다음에 원점과 선분 AB 사이의 거리는 6이래요. 원점과 AB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을 내렸을 때 여기가 길이가 6이라는 얘기겠죠. 원점과 AB. 이 정보를요. 자, 착시 현상 나타낸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자, CD의 길이는 2분의 3이다. 그러면 이 길이를 재려면요. 2분의 3인 걸 찾으려면
식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식을 찾아보시면요. 얘 있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원점씩 나요. 그럼 얘 식은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얘 있죠? 이 직선의 그래프 식은 y는 3분의 2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점 지나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얘 절대값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양수로 돼야 되겠죠. 그럼 이때 CD의 길이를 찾을 건데요. CD의 길이가 2분의 3. 얘는 알 수 있을까? 끝까지 다 구해야 되나요? 끝까지 다 해야겠다. 그러면 다 구하고 1번부터 판단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좀 이제 식 좀 세워보면요. 얘 그래프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좀 원점이 안 나타나 있어.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네. 정보가 좀 애매하네. 문제가 잘못 나왔나? (26번) 안 나와있네. 자, 일단 그냥 원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안 되면 한번 확인 좀 해보고요. 이게 정보가 3번도 원점을 지나는지가 안 나와있네. 일단 가볼게요. 그럼 얘는 일단 y는 4분의 1x 식이죠. 4분의 1x. 자, 그러면 위아래가 이제 x축 대칭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 x좌표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여기에다씩 대입하면 2분의 3이네요. 누가? 여기가 절반만큼이 2분의 3인 거죠. 그럼 아래도 2분의 3이니까 AB의 길이는 우리가 3이죠. 3이야. 그럼 이 길이가 똑같다고 났으니까 얘도 3이 길이가 돼야 되겠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1번에 가로삼도 원점 지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틀렸고요. 2번 CD는 x는 2분의 5의 그래프의 위에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지저분하지만요. 이게 절반이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C점의 y좌표가 지금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y좌표를 이 그래프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이게 몇이니?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2x. 여기다가 y좌표에다가 2분의 3 넣어요. 그럼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C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CD, 선분 CD는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선분 AB와 3번 그래프의 교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다. 가 아니라 여긴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가야 되죠. 아래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갔으니까. 틀렸고요. 4번. 선분 CD는 1번 그래프. 선분 CD는 1번 그래프. 그 다음에 3번 그래프에 의해서 3등분 된다. 이것도 숫자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쓸데없는 문제네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CD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식을 세워놨으니까, 여기 점이 우리가 몇이었죠? 마이너스 1이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식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이죠, 여기가. 4분의 1인 지점. 아까 여기는 2분의 3이었죠, 2분의 3. 그러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 4분의 1인 지점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인 지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 그럼 이 길이가 얘는 2분의 1이요. 여긴 몇이요? 2분의 3에서 4분의 1 빼면 얘는 4분의 6이니까 4분의 5잖아요. 3등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4번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한 이동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려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 이게 좀 시간 끌기 킬러네요. 시간 끌기 킬러.
4번 그래프. 4번 그래프가 지금 누구냐면 y는 3분의 2x예요. 얘가 4번 그래프죠. 좀 그림 예쁘게 그렸어야 되는데요. 좀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서 A, B와 만나려면 그럼 얘가 A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3분의 2x 더하기 A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선분 AB, AB의 좌표를 한번 다시 찾아보면 A가 몇이었죠? 6, 마이너스 6, 여기다 넣으면 4였죠. 마이너스 6,4. 안 구했었네.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선분 AB 위를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 AB만 따로 그려. AB. 그럼 얘는요, 기울기가 3분의 2인 게 고정된 채로 A의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직선일 때 마지막으로 만나고 쭉 올라다가 이러한 직선이 또 마지막으로 만나죠. 됐어요? 그럼 그때 B점과 A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때 A 값을 각각 찾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 넣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되면 마이너스 4. A는 0일 때네요, 얘가. 그 다음에 맞죠? 잠깐만요. 3분의 2x 4번 그래프 맞네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네. 어, 6만큼 떨어져 있다. 선분 AB는 여기다 6, 마이너스 6, 잘못 넣었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야 되네요. A부터 다시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식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x. 그럼 마이너스 6을 넣으면 2분의 3이네요. 2분의 3. 이거 구해놓은 걸 잘못 썼네요. 2분의 3. 얘도 2분의 3이죠. 그럼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6,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 좌표를 이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 값을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6 넣으면 마이너스 4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2분의 3, 그게 A예요. 넘어가면 A는 2, 4, 8,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때 A는 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볼게요. 2분의 11이 된대요. A가. 2분의 11이 돼서 우리 A 값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11보다 작으면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복잡한 거야 그냥.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고생이 숙제 좀 펴볼게요. 숙제 다 했어? 다 못하신 분? 못했어? 얼마나 못했어요? 응? 못 가져왔다고? 아예 못했어? 다 했는데 강적을 못했어요? 민채는? 둘 다 했어? 오, 상유 좀 했니? 다 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한쪽? 한쪽 빼고 나머지 다 했어요? 강적? 그리고 고생이 먼저 좀 끝내버리고요. 강적도 하면 금방 하거든요. 오히려 강적이 더 쉽죠? 아닌가? 그래서 고생이 먼저 515페이지부터 볼게요. 515번. 그리고 우리가 어제 뭐 했냐면 서원준 거 좀 풀었거든. 서원준 거 답지 있는 게 없네. 내가 답지 있는 거 좀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봐봐. 내가 어제 일요일날 했어가지고. 네. 자, 고쟁이 질문을 먼저 할게요. 자, 고쟁이 전부 부르세요. 질문. 517.
518. 529. 519. 520. 끝. 잠깐만요. 더 없어요? 500, 26, 22. 자, 여기부터 가고요. 추가할 거 있으면 얘기하죠. 자, 514번. 자, 일단 두 1차 함수 y는 ax 얘랑 y축까지 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3이래요. 근데 모든 a의 값을 찾아라. 이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식 있죠. 얘 먼저 그림으로 대충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하게 한번 얘가 어떻게 그려지나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단 y좌편이 6이고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대강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y축은 이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ax라는 건데 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죠. 정비례 함수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a, 즉 기울기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기울기를 우리가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얘는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교점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조금 낮게 그리면요. 얘가 3, 4분면 이쯤에서 만나죠. 3, 4분면 위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요.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1, 4분면에서 만나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왔어. 그러면 기울기를 설정을 할 거야. 자, 우리 3, 4분면에서 만나는 경우는 얘 5분의 3이라는 기울기보다 낮아야 되죠. 그러면 A를 5분의 3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을 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림 그려봐. 이건 뭐 대충 그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5분의 3x 더하기 6의 그래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낮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자세히 그릴 수가 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도형은 누구냐면 y축, 직선, 직선. 얘 삼각형이네요. 그쵸? 얘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밑변의 길이는 6이고요. 자, 그럼 높이는 뭐가 돼야 될까요? 높이. 높이를 잠깐 K라고 놓을까요? K라고 놓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6K가 33이 돼야 된대요. 그럼 33이니까 얘는 3 남고요. K는 11이었네요. 맞죠?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Y좌표 구할 수 있죠. 왜? 누구식? 얘한테 대입해도 되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11 넣으면 마이너스 33 플러스 6이니까 5, 6이 30 마이너스 5분의 3이네요. 그러면 얘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 좌표를 어디다 대입해? y는 ax에다 대입해도 되는 거죠. 두 교점이니까 얘는 이 직선 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y는 ax. 그래서 우리 a 값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얘가 대입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은 마이너스 11 a가 되겠네요. 그럼 a는 55분의 3인가요? 좀 지저분하네요. 맞죠? 어쩔 수 없어요.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봐. 얘보다 작아요? 작네요. 써도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자, 여기서 a가 5분의 3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평행하면 당연히 이제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5분의 3보다 큰 경우 생각해 보는 거야. 얘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아까 이게 원래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y는 ax가 더 가파르게 그려져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얘가 y는 ax. 됐어요? 그러면 y축과 두 직선이 만나게 둘러싸인 도형은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쉽죠? 지금 여기 길이가 6이니까 여기 높이가 몇이어야 돼요? 사실 11이랑 똑같아야 되죠. 넓이가 똑같으니까. 11. 그러면 이 점의 교점의 x좌표는 11이고요. 여기 이 식에다가 11 넣어주면 5분의 33, 5, 6이 30, 5분의 63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 교점은 y는 ax 위에도 있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5분의 63은 11a구나. 그럼 a는 55분의 63 써도 돼요? 써도 되죠. 비교 그래도 쉽게 해줬네요. 됐죠? 그럼 a 값이 지금 딱 2개 나오네. 2개를 더하래요. 더하면 55분의 66. 11로 약분되네요. 5분의 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대충 그려보고 상황 어떻게 쪼갤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막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하면 그림도 대충 안 그려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일단 막 그려보고 시작할 거야. 됐죠? 빨리지 않죠? 그다음에 515 좀 이해 좀 돼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어제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목이 좀 안 좋아요. 목 쉬운 것 같아요. 뭐 했냐면 운동을 하는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서 이제 대회가 열려요. 지역 대회가. 그래서 지역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해가지고 승급을 했어요. 승급. 배드민턴 치세요. 배드민턴. 그래서 A, B, C, D급이 있어요. 동호인들 대회인데 선수들은 아니고 여기 제일 못하는 팀이야. 초심까지 있어. 여기였는데 여기 올라갔어요. 박수.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좀 목이 나왔어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고요. 이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대요. 보니까 지금 사다리꼴이죠. 그렇죠? 그때 AD와 Y축이 만나는 점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또 나오네요. 넓이 2등분. 그래서 얘는요. Y축이 만나는 점 P를 지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P를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Y절편. 얘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 시켜야 돼요. 그럼 넓이를 2등분 시키려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되겠죠. 그림이 완전 이제 절반 딱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어떻게 가? 넓이 2등분 시키는 문제 중에서
삼각형의 꼭지점 지나면 무조건 밑변이 이등분 되는 거. 그리고 직사각형일 때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는 거. 외워놓고 푸는 거지만 이거는 안 되죠. 안 되니까 전체의 넓이 먼저 빨리 구하는 거야. 무조건 넓이 이등분이다. 전체의 넓이 그냥 구해. 그러면 사다리꼴이니까 이게 8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2네요. 그러면 높이가 6이야. 그래서 그럼 전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높이 더하기 곱하기 윗변 아랫변 합이니까 30이죠. 그렇죠? 그럼 반 잘린 도형 어디가 편해요? 구하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편해 보이네요. 이 도형의 넓이가 전체의 절반인 15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이니까 이 높이가 몇이요? 높이는 5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의 길이를 몰라요. K로 나눠야죠. 그러면 저 넓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5의 넓이가 15가 돼야 되죠. 그러면 약분하면 3이고 K 값은 6이네요. 여기 길이가 6이니까 여기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뭐 Q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Q의 좌표는 마이너스 5,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 빨간색 직선 그래프는 얘 0,2도 지나죠? 근데 심지어 Y좌표는 좋네요. 얘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짜면 X 빼기 X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올까? K 값이 마이너스 5,2 P가 0,2가 아니네요. P점이 P점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쵸? P점이 없네. 그쵸? 안 나와 있어요. 이 2는 뒷점 거야, 뒷점 거. 그러면 P점을 Y좌표는 모르니까 우리 뭘 찾아야 되냐면 잠깐 스탑하시고요. AD의 직선을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찾아준 다음에 Y좌표를 찾아서 P점 찾아야 되네. 맞죠? 그러면 바로 빨리 가야 되죠. 자, 볼게요. A점, 얘가 마이너스 5,8이고요. 그 다음에 D는 1,2예요. 자, 두 개 기울기 찾아요. 기울기는 1 빼기 5분의 2 빼기 8이야. 얘는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요. 맞죠? Y는 마이너스 그리고 누구 지나야 되죠? D점 지나야 되죠. 그러면 X 빼기 1 더하기 2 빨리빨리 해치워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서 Y좌표는 3이네요. 따라서 P점의 좌표는 0,3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하려고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탁 막혔어. 1차 함수씩 세워야 돼. 그래서 1차 함수씩 세우는 걸 되게 힘들어하면요. 이 문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딱 막혀서 멘탈 터져요. 심지어 지금뿐만 아니라 공통수학 가면요. 나중에 이제 고등 수학 있잖아요. 뭐 갑자기 삼각 함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삼각함수 막 나오다가 갑자기 얘랑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막 찾으래. 근데 이거를 이제 못 구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안 그래도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좀 외워놓고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Y좌표까지 찾아서 얘 두 개예요. 그럼 결국엔 뭐야? 얘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X절편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가야 돼요. 그럼 기울기 먼저 빨리 달려. 그러면 5, 0개에서 마이너스 5 빼고 3에서 2 빼면 기울기가 5분의 1인가요? 네. 기울기 5분의 1 X Y절편 주어진 거니까 바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네요. 됐죠? 그러면 X절편 찾는 거니까 Y 대 0 넣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X는 마이너스 3이라서 X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됐죠? 다음 갑자기 확 나오죠. 네. 그다음에 517
자, 일단은 표는, 그래프는 일단 이따 보고요.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높이가 24인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부피가 다른 원기둥 모양의 저울추 AB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림과 같이 그림은 이 물통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부었대요. 밑줄 좀 쳐볼까요? 아, 이 물통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부었대. 그럼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부었으니까 물에 채워진 부피는요, 누구한테 정비례하죠?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피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부피는 시간에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일정한 속력이라는 걸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부피가 그만큼 시간이 한 2배를 채웠어. 그럼 부피도 2배가 되는 거고요. 3배로 채우면 부피도 3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속력을 물을 부을 때 물을 붓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물의 높이를 y로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이건 책으로 볼게요. 자, 이 물통 안에 저울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물통에 부을 수 있는 물의 부피는 두 저울추의 부피의 합의 몇 배인가? 그러면 두 저울추의 부피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그냥 그릴까요? 자, 좀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울기가 3개로 꺾여 있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물을 채웠을 때 어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넓이가 A축 때문에 작아서 민넓이가 제일 작아요. 위에 올라갈수록. 그러면 채워지는 속도도 당연히 좀 빨라지겠죠. 높이가 상승하는 속도가. 그래서 처음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여기까지 딱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민넓이가 좀 커졌죠, 더. 그러니까 채우는 속력이 더 느려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B가 관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B의 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민넓이가 제일 넓어져서 채워지는 속도가 제일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고요. 10분 뒤에 해볼까요? 10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